영화 속 화려한 그래픽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VFX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가장 일반화된 VFX 기술로는 모션 캡처 기술이 있습니다. 모션 캡처는 몸에 센서를 부착시키거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하며, 미디어 쪽에서는 의미를 축소시켜 모션 캡처를 통해 CG,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기록 및 가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2009년 영화 아바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영화를 넘어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계 및 스포츠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콘텐츠 속 모션 캡처는 모션 캡처로부터 추출된 스켈레톤에 3D 캐릭터를 리타게팅 시킴으로써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저희 팀이 진행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역시 스켈레톤으로부터 3D 캐릭터를 리타게팅 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모션 캡처 기술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본래 모션 캡처 기술 사용에는 수트 등의 모션 캡처 전용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혹은 사람의 몸에 광학식 센서를 붙이거나 관성, 자기장 등 다양한 방식의 모션 캡처 기술들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별도의 장비 없이 카메라 한 대만을 가지고서도 모션 캡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우리는 센서 없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하여 마커리스 방식이라 합니다. 이러한 마커리스 방식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바로 인식하는 방식인데, 초기 장비 구입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트레이닝 및 현장의 경기 중에서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마커를 인체에 붙이지 않기에 관련된 시간적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 비디오 촬영된 모든 영상이 분석 및 활용될 수 있기에 빅데이터 수집과 연구도 가능하다는 점은 마커리스 방식의 큰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 새로 도입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SAOT,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또한 마커리스 방식의 모션 캡처와 인공지능이 합쳐진 신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한 모션 캡처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인 오픈포스와 딥모션에 관해 간단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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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 귀여운 강아지의 넥스트 레벨, 과연 어떻게 제작되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모션 캡처 프로그램인 딥모션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의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포스는 깃허브의 오픈소스로 기재된 기술로 25.5천의 스타를 보유할 만큼 인지도가 높은 AI 모션 캡처 방식입니다. 표정의 변화인 페이스 트래킹부터 팔다리 등의 몸의 변화를 이식하는 바디 트래킹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딥모션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오픈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인 만큼 무료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픈포스의 경우 영상으로부터 스켈레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깃허브의 소스 코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딥모션의 경우 무료부터 30만원 요금제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픈포스에 비해 아쉽지만 60초 시간 제한이 있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며 무료에서 월 2만원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딥모션은 자체 웹서버 내에서 모션 캡처가 이루어지므로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요구되지 않으며 가려진 부분에 대한 트래킹 정도가 더 좋고 렌더링 소요 시간이 더 짧다는 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AI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딥모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장점 외에도 기술적으로 오픈포스보다 딥모션이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딥모션은 골반의 움직임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 더욱 딥모션이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서 팔이 가려진 경우 오픈포스보다 딥모션이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잡아냅니다. 세 번째, 물구나무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의 경우 오픈포스는 스켈레톤을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딥모션은 정상적으로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딥모션의 경우 스켈레톤이 튀는 현상을 잡아내기 위한 스무딩 옵션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스켈레톤을 추출한 후 리타게팅을 진행할 때 스켈레톤의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딥모션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코드 아킹이라는 별도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딥모션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만의 3D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딥모션 서버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비슷한 3D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헤어스타일, 옷 등을 추가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델을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딥모션에서 추출해둔 스켈레톤을 사이트 내에서 바로 리타게팅 시켜줄 수 있습니다.
딥모션에서는 이러한 애니메이트 3D와 관련된 기술적 장점 외에도 유료로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적 장점들이 더욱 많습니다. 애니메이트 3D 기능 외에도 바디 트래킹 SDK, VR 트래킹 SDK, 피직스 엔진 SDK와 같은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 항목들에서는 실시간 바디 트래킹 또한 가능하며 VR 경험에 대한 바디 트래킹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딥모션의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지만 저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면 주로 몸 전체 스켈레톤을 캐릭터에 리타겟팅 시키는 것보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페이스 트래킹 결과를 위주로 리타겟팅을 시키는 채널이 많지만 저희가 선택한 딥모션에서 제공되는 무료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트래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아닌 이미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하면 되는 숏폼 콘텐츠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카카오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 중인 라춘 듀오, 바이브에서 업로드 중인 BT21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처럼 자신만의 친근하고 귀여운 3D 캐릭터에 스켈레톤을 입혀 리타겟팅 시킨다면 하나의 숏폼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쉬운 사용법 통해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인 딥모션인 만큼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버추얼 유튜버 콘텐츠 제작 과정과 함께 딥모션의 사용법 튜토리얼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입니다. 카메라 한 대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서버에 올리는 만큼 촬영 단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딥모션 영상 업로드 후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이 요구됩니다. 인물과 수평하게 적당한 거리에 카메라를 위치시킬 것, 인물과 배경의 대비가 잘 이루어질 것, 인물의 앞뒤에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물건이 없을 것, 몸이 잘 드러나도록 너무 헐렁한 옷을 입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또한 크로마키실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이 모두 진행되었다면 딥모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업로드할 차례입니다. 촬영한 영상 속 인물의 스켈레톤을 뽑기 위한 작업은 애니메이트 3D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그 후 영상을 업로드하고 스켈레톤이 추출된 후 입혀질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 인물 캐릭터인 디폴트 캐릭터즈를 선택 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애니메이션 아웃풋을 본인이 필요한 설정 값으로 설정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이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총 7개 정도가 있는데 FBX 추출 여부와 관련된 FBX 아웃풋 설정, 조인트 한계와 충돌 설정과 관련한 피직스 필터, A포즈, I포즈, T포즈, 시팅 중 폴백 포즈를 정할 수 있는 폴백 설정, 루트 조인트 설정 여부,
그 외에도 얼굴 트래킹과 손 트래킹과 관련된 항목, 마지막으로 상반신만 트래킹할 수 있는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가장 기본인 FBX 아웃풋만 설정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본인이 설정한 값이 맞는지 확인 후 스타트 잡을 눌러 실행시켜주며 다음과 같은 프리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결과물을 다운받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초반에 설정했던 애니메이션 아웃풋에 해당되는 세부 캐릭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FBX를 추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경우 애니메이션 아웃풋으로 디폴트 캐릭터즈를 선택했기에 다양한 인물의 형태 중 차일드를 선택하여 FBX 다운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3D 뷰어를 통해 확인한 FBX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딥모션을 통한 모션 캡처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딥모션을 이용한 모션 캡처를 통해 FBX를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 더 나아가 캐릭터 리타게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캐릭터 리타게팅을 진행하기 전 콘텐츠의 주체가 될 캐릭터를 선정합니다. 저희는 터보스키드 사이트에서 리타게팅할 소녀 캐릭터를 다운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마야를 통해 진행할 캐릭터 리타게팅 과정의 첫 번째는 딥모션을 통해 추출한 FBX 애니메이션을 마야로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파일 임포트로 들어가면 딥모션을 통해 생성된 두 가지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T포즈를 포함한 FBX 파일을 임포트해줍니다. FBX 파일이 창에 불러와졌다면 해당 FBX 파일 속 캐릭터의 스켈레톤을 휴먼 IK로 정의해줍니다. 본과 스켈레톤을 서로 맞는 위치에 있는 것끼리 매칭시키는 과정입니다. 후에 리타게팅할 캐릭터에서도 진행할 과정이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본인이 어떤 스켈레톤을 위치시켰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켈레톤을 마디마디마다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본에 위치시켜야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FBX 파일을 불러왔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스텀 캐릭터, 즉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거를 불러옵니다. 그 후 쉐이딩 탭에서 엑스레이 조인치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후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선정한 소녀 캐릭터는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어 T포즈로 작업을 진행했던 이전의 FBX와 매칭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T포즈 형태로 팔을 펼쳐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3에서 본과 스켈레톤을 맞춰주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본과 캐릭터를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바로 이전인 파트 5에서 진행했던 작업물을 캐릭터로 설정하고 파트 3에서 진행했던 스켈레톤 작업을 소스로 하여 연결시켜주며 캐릭터 리타겟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야에서 리타겟팅이 완료된 캐릭터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동작이 모두 연결된 캐릭터를 EXR 파일 형식으로 시퀀스 렌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EXR 파일로 렌더링할 경우 배경이 없을 때 투명한 배경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추후에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이합니다. 그렇게 모든 시퀀스를 렌더링하였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든 시퀀스를 불러와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합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숏폼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쇼츠 길이인 15초에 맞춰서 제작하였으며 버추얼 캐릭터의 첫 공개 영상을 컨셉으로 잡아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더빙은 네이버 클로바의 더빙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을 합쳐주었으며 그 후 배경 및 배경음 그리고 앞뒤에 타이틀을 추가하여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최종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 나는 VJ 김의 하진이야. 잘 부탁해. 마지막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실제 유튜브 채널에 쇼츠로 업로드하며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딥모션을 이용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서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라면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딥모션을 이용한 다른 콘텐츠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 he call me ice cream. Catch me in the fridge, right where the ice be. Looks so good, yeah, looks so sweet. Hey, baby, you deserve a treat. Diamonds on my wrist, so he call me ice cream. You could double dip, cause I know you like me. Ice cream, chillin', chillin', ice cream, chillin'. Ice cream, chillin', chillin', ice cream, chillin'. I know that my heart can be so cold, but I'm sweet, but you can put me in a cup.
Hi, Mousy. Can you move like this? I can't, Angel. We don't have the same body structure, so I'm stuck here, in this T-pose. Didn't you hear about the new deep motion retargeting algorithm? It can make you dance like me. Oh? The one that uses the new concept of skeleton-aware networks? Right. Can it handle skeletons with different numbers of bones? Yes. Woohoo! Yay! 이번 기술 세미나를 통해 모션 캡처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고 워커리스 모션 캡처 방식 중 하나인 딥모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모션 캡처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개요봄에서 언급했다시피 인공지능과 접목한 모션 캡처는 저희가 자세히 다룬 디지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스포츠, 의료업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분야의 경우 해당 지형과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이 어떠한 동작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소총부대 전술훈련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사람의 동작을 인지해 가상 환경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모션 캡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파로봇 시뮬레이터나 다양한 훈련에도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은 전투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물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일어나는 공간의 공기 흐름에 대한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통합 기술의 개발이나 단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 대상의 형태 분석에 활용하는 기술 등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모션 캡처 기술의 발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